남성 2명 중에 1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절반이 가지고 있다는 이것,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멀리 충북대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잠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남성 비만 유병률은 48%, 여성 비만 유병률은 27%나 됩니다. 점점 살찌는 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 비만, 여러 합병증까지 유발해서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고도 비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외과 김대영 교수님, 그리고 가정의학과 강희태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병원에서 비만 다수술과 위암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외과 의사 김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병원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지만 요즘에는 주로 비만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희택입니다. 실제로 우리 비만 환자 많이 찾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기자님께서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하셨듯이 비만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병률이 남성에서는 48%, 여성에서는 한 27% 정도 되고 있는데, 더더욱 문제인 것은 최근에 점차적으로 비만 유병률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고도 비만 유병률은 5.7%, 5.9% 정도까지 올라가는 등의 고도 비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많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은 알겠는데 이게 비만 중에 또 고도 비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도 비만, 이게 왜 생기는지, 원인이 뭔지, 그리고 비만과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필요하는 것을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kg 제곱으로 나눈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그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그러고, 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을 우리가 이제 고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많이 먹거나 개인적인 나태함이나 운동 부족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 경제학적인 문제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고도 비만이 이제 30 이상이 고도 비만인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예, 서구에서는 35 이상인데요. 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당뇨나 고혈압 이런 대사질환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아래서 30 이상으로 우리가 비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체질량 지수 우리나라는 30 이상을 고도 비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 고도 비만 되면 이 살 빼는 걸 왠지 좀 포기한 분들 같기도 하고, 이런 환자분들이 겪는 어떤 일상생활의 고충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제 비만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시키는데요. 특히 BMI,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경우들을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사망률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사회생활이 좀 어렵고, 이런 이제 낙인 효과라고 하는 이런 낙인들이 찍히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신체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서 체중이 증가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져서 뭔가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동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도 비만인 경우에 결국 이 다이어트를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소위 말해서 집에서 치료하는 뭐 자가치료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겠죠? 네, 진짜로 어렵죠. 사실은 이제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고도 비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체중이 증가됐고, 어느 순간에 이제 걷다가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못 걷게 되는 시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이제 못 걷게 되지만 사실은 식탐은 계속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문 밖으로 나갈 때 문을 부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환자들이 이렇게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랄까 뭐 치료 옵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비만 자체가 질병이다라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면은 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것이 덜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인데요. 덜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덜 먹기 위해서는 뭔가 식욕을 권장해주는 중추들을 뭔가 건드려줘야 되고 신체 활동을 하는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약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에 의해서 식욕을 좀 줄여준다든지 대사를 촉진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먹은 이러한 칼로리들을 대변 같은 걸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의학적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뒤에 우리 김대훈 교수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수술이나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도 비만에서 치료인 경우로 접근할 때 네네.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치료 옵션에 따라서 이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네. 펜탈민이나 토피라메이트 같은 이런 복합제로 개발된 모약은 보통 한 8%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주사제로 쓰고 있는 뭐 리라그루타이드 계통의 약들은 한 8% 정도 엄저리에서 효과가 있고 또 지방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올리스타트 계통의 약들은 한 6% 정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들은 연구에서 병적 비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몇 킬로 정도의 비만 정도가 있는 사람들이 등록이 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 이런 협진을 통해서 고도 비만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비만 같은 경우도 다학자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을 통한 고도 비만, 비만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충북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학과나 내분비내과나 심장내과 이런 데서 비만 환자들이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들 치료하다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은 우리 외과의 김대훈 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 비만인 경우는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수술이라는 게 좀 칼 대고 하는 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에 있어서 이런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불안해할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장벽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되게 그런 것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 정도까지 위험한 수술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수술이 위소매 절제술과 루와이 위 무해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른 수술인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위소매 절제술은 그 일을 한 80% 절제하는 수술이어서 이제 먹는 용적을 좀 줄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로리 제한되고 그리고 그랄린이나 호르몬들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줘가지고요. 일단 뭐 식욕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위 잘라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음식물을 저장하는 능이기 때문에 뭐 소화 기능이나 이런 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조기 포만감을 일으켜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좀 더 줄여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뭐 장점으로는 이제 수술 자체가 다른 수술은 좀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기능이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영양 상태 문제가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암이 흔하잖아요. 내시경이 가능해서 그 위암 예방이나 조기 검진 같은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위를 저렇게 많이 자르면 되게 불안해하고 되게 생각보다 많이 자르는데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저게 합병증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진 수술입니다. 사망률 자체는 굉장히 낮아서 국내에서 보고된 건 한 0.1% 정도 미만으로 그 전후로 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안전한 수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 밑에 그림 어떤 수술법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고요. 체중 감소 효과가 가장 뛰어난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수술법이요? 그리고 시행된 지는 벌써 3,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복강경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위를 잘라서 거기에 이제 작은 포치를 만드는데요. 저 포치 용량이 한 3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소장하고 무해수를 시켜놓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소장이 무해가 됨으로써 그 흡수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영양 흡수를 좀 줄어집니다. 그런데 저술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십이지장이나 이런 것도 무해되기 때문에 당뇨에 매우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당뇨 있으신 분들은 무해수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 수술 이제 저렇게 이제 하게
된 이후에 수술 받고 나면 우리 일상생활까지 시간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요새는 복강경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거동이 가능하십니다. 바로요? 네, 바로 거동하시고 네네. 물은 한 2, 3일부터 드시고 3, 4일부터 이제 뭐 미음이나 이런 부드러운 음식부터 드시기 시작해서요. 네. 2주 정도 지나면 죽도 드셔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음식 같은 거는 좀 웬만큼 드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게 이 용적을 줄여놨기 때문에 먹는 것을 불편하긴 하세요. 네,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가벼운 운동 같은 거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심한 운동 이런 것들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고도비만 수술이 저 두 가지가 대표적인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 체중 감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쭉 지속되는 건지, 혹시나 또 요요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위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체중 감량의 20, 30% 정도 빠지면서 5년 정도 유지되는 비율이 한 70%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회술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요요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심하게 요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효과적인 비만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고도 비만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죠? 이런 합병증들이 심각해서 치료하는 건데, 자, 이 합병증들 어떤 합병증이고 치료 뒤에는 이 합병증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21 정도 이상부터는 남녀 모두에서 네네. 당뇨병이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의 합병증들이 쭉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도 비만의 합병증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내혈관 질환, 수면무호흡 이런 합병증들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관심 있는 건 정말로 체중 감량을 했을 때 네. 이런 합병증들이 개선되느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 연구는 많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제 그 영국 연구를 보니까 체질량 지수가 40 정도 됐던 사람들이 네. 한 4년 정도 추적 검사를 했을 때 체중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위험성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본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게 보니까 체중을 한 13% 정도 줄이고 나서는 당뇨병이라든지 수면무호흡 이런 것들은 40% 정도 줄었고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은 20% 정도 줄었고 네. 심지어 천식 같은 경우도 18% 정도 감소됐다.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고도 비만이나 비만의 체중 감량 효과는 확실히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비만과 고도 비만이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크게 좀 밀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치료법들에 대해서 보험 급여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2019년부터 이제 비만 대사술이 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보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보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환자의 혈미질 개선이나 그래서 평균 생존기간 연장 또 이제 비만에 관련된 합병증 개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보험 급여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또는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이면서 제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 비만 대사술이 보험 인정 기준이 됩니다. 자, 이상 고도 비만에 관련된 합병증,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교수님 두 분이 이제 고도 비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 참 살 빼고 싶어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빠져요. 사실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건데요. 잘 안 빠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체중 감량 효과가 없어도 열심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들이 개선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은 뚱뚱하니까 게으를 거야,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이런 낙인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낙인 효과들을 좀 없애주시고 이 다양함 속에서 뭔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것이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비만은 사실상 개인이 나태함이나 과식이나 운동 부족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질환이고요. 이런 질환은 꼭 치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그 전문가들을 찾아봐서 꼭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교수님의 따뜻한 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비만 중에 고도 비만에 대한 해결책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